코라존 아모라우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필리핀에서 간호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와 사우스 시카고 커뮤니티 호스피탈의 직원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꿈에 부풀어있던 코라존은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을 테니 힘든 것보단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적응력이 뛰어났고 작은 체구와 반대되게 대담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코라존은 제프리 매너에 있는 중산층이 살아 치안도 나쁘지 않은 기숙사에 9명이 살게 됩니다.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이도 좋았으며 여가 시간엔 수다를 떨며 보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죠. 1966년 7월 13일 코라존은 병원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0시 30분 고단해진 코라존은 잠자리에 듭니다. 고요하고 조용해진 거리, 아직 불 켜진 기숙사, 그곳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 스펙. 어마어마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조, 무단 침입, 원치 않는 나쁜 짓, 강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얼마 전 이혼을 당했죠. 그럼에도 그는 별다른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965년 작은 얘기를 휘둘렀다가 1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고작 6개월 만에 풀려나고 말았죠. 이날 7월 13일 그는 배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오케이, 좋아, 자리가 있어, 너 와 라고 듣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차드는 그 뒤에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총을 훔친 뒤 원치 않는 몹쓸 짓을 저지르고 술과 나쁜 약을 지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 악마의 눈에 기숙사가 들었던 겁니다.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10시 30분 코라존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코라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문 밖에는 총과 사냥용 얘기를 든 머리가 지저분하고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리차드 스펙이었죠. 리차드는 코라존과 그녀의 룸메이트 멜리타에게 다른 방 침실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리차드는 한데 모인 그녀들에게 자신이 지금 뉴올리언스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좀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이 듣기에는 그는 그저 돈만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그에게 건넸지만 돈을 받은 그는 침대 시트를 여러 갈래로 찢더니 그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움직일 때마다 총구가 향했기에 그들은 반항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리차드는 묶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취했습니다. 아래층에는 기숙사에 사는 다른 간호사 3명이 집에 돌아온 상태였고 그들마저 리차드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는 그들을 한데 모으려 했지만 그중 몇은 도망쳐 숨었습니다. 하지만 곧 리차드의 손에 의해 끌려나왔죠. 그는 간호사 한 명 한 명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살해합니다. 그는 방에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고 들어왔는데 너무도 조용했기 때문에 화장실 세면대 물을 트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코라존은 리차드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 살해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 다른 친구를 리차드가 데리고 나간 뒤 3명의 간호사가 침대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 중에 코라존이 있었죠. 리차드는 방으로 돌아와 다음 사람을 침대 아래에서 끌고 나갑니다. 이때 코라존은 리차드가 자신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아까 내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날 기억하고 찾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이 하는 모든 일들에 심취해서 그녀의 존재를 잊었고 돈이 더 있는지 지갑과 방을 좀 뒤적여보다 새벽 3시 드디어 리차드 스펙은 기숙사를 떠납니다. 니나 조 슈말, 패트리샤 앤 마투색, 파멜라 윌캐닝, 메리앤 조던, 수잔 페리스, 발렌티나 파시온, 멜리타 가르굴로, 글로리아 데비, 코라존 1명을 뺀 다른 사람들, 그녀들은 모두 그의 손에 숨을 거뒀습니다. 리차드가 떠났지만 코라존은 그가 집에 여전히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침대 아래 숨어 묶인 손을 풀기 위해 노력했죠. 5시 반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오전 6시. 마침내 마음을 먹은 코라존이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확인했고 도저히 아래층으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아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창문에 올라타 도와달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여성은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침실 창을 통해 밖을 내다봤는데 난간에 앉아 소리를 치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녀에게 진술을 받아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특이점으로 독특한 문신에 대해 전달합니다. Born to Raise Hell이라는 문신이었죠. 경찰은 집을 둘러보다 1층 창문 틀에 날카로운 예기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침입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30개를 발견했죠. 전국 해사노조 채용관 역시 경찰의 수색 범위에 있었고 그곳에서 사진을 둘러보는데 몽타주와 닮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진을 코라존에게 확인받았고 그녀는 그가 범인이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장은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찾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죠. 한편 리차드 스펙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마침 이 간호사 기숙사의 사건이 실린 기사를 본 의사가 범인의 문신에 대해 적혀있던 것을 보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실려온 이 남성의 문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의사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라존은 경찰의 요청으로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간호사 옷을 입고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범인이라 경찰에 전했습니다. 1967년 4월 3일 그는 체포됩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7월 13일 재판. 증언석에선 코라존에게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냐고 물었고 코라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걸어 그의 앞가지가 손가락으로 그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이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1972년 1200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리차드 스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미안했냐고 물어보는 거라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였을까요? 미국 최초의 대량 살인자라 불린 그는 1991년 49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쉽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믿어선 안 된다는 씁쓸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겠죠. 어쩌면 피해자가 9명이 됐을지도 몰랐습니다. 루이사 실버리오라는 간호사가 발렌티나의 초대로 기숙사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하루 숙박할 예정이었죠. 그녀는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줄 요리를 좀 했고 이제 가볼까 했는데 교대 근무를 위한 호출을 받게 됩니다. 이 말도 직접 전할 겸해서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뒷문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어. 아, 애들이 시간이 늦어서 이미 다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선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리차드는 간호사를 공격 중이었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공격을 멈추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에 도착했지만 밖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는 다시 위층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면 그녀 역시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운이 좋았다 라는 말을 감히 꺼내기가 어렵네요. 코라존은 사건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결혼도 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은퇴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코라존 씨가 당시 어린 나이였을 텐데 패닉에 빠지고도 남을 상황에 상황 판단을 빠르게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해자분들 모두 그 시간 그 모든 일들을 잊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